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들여다보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져 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총선도 점점 다가오니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의 품격에 대해 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인들의 말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그들이 정치인들인지 아니면 일배하는 극우 유튜버들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대는 점점 발전해 가지만 정치는 점점 더 후퇴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정치인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의원의 화면을 먼저 보시죠. 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과 추경. 극우 성향 게시판 일베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나 원내대표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사과했지만 오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정치인의 언행이 사실 확인도 없이 저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몇 명인데 저 발언이 실수였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반민특위란 우리가 알다시피 청산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친일 세력을 위한 특위를 국민이 분열되었다고요? 그 발언이 정말 맞습니까? 저 언행은 국민이 그 당시 친일, 반일로 나뉘었다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때 당시 해방 후에 그때 당시에 친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일본에 극대노를 한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의 극우 유튜버들이 친일을 외치는 것과 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두 번째 화면은 사퇴하세요라는 유행어를 남긴 이은재 의원입니다. 한번 보시죠. 법에 나는 자 파란골을 얻어가지고 파란골을 얻어서 바로 내시기 바라고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참 정말 충분히 하자면서.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잘 보셨나요? 사퇴하세요란 말이 유행되자 그것이 무슨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이냐 너무 자주 사용을 해서 제 생각에는 저 의원이 그 말이 긍정적인 의미인가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하나를 더 보시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예. 아니 지금 정확히 어떠세요? 상대위원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막 외치고 고함쳤는데 본인 스스로는 한글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모르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막무가내로 사퇴하세요라고 말을 되풀이합니다. 과연 누가 제대로 배웠을까요? 세 번째는 지난번 뉴라이트 계열 자유경제원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스카웃되었던 비례대표위원 전희경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없으면 다가올 운명 뻔합니다. 다 감옥 가서 만나는 겁니다. 감옥 가서 국무회의하고 감옥 가서 수보회의하고 감옥에서 NSC 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공수처 없는 검찰에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공수처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그 내각들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회의를 해야 될 거라고. 근데 근거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검찰이 이전 정권도 똑같이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죠.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검찰을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은데 그냥 우기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빈곤하고 억지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설치 유무를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같은 결과로 거의 대부분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전희경 의원은 국민의 뜻이 그런 것처럼 완전히 억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경제원 출신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18 망언으로 징계를 먹었던 미래한국당의 김술래 의원을 한번 보시죠.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어떤가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팩트체크 갑니다. 보시죠. 6명이 당연직인데 그중에 1명이 광주시장입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2명은 위원장인 광주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을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꾸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꾸려졌다는 얘기죠? 네. 어떠신가요? 5.18 유공자 선정은 문재인 정부 때 생겨난 것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유공자 선정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냥 막장으로 아무나 막 유공자로 만들었을까요? 비단 5.18 유공자들만 명단을 비공개했을까요? 6.25 참정 용사 유공자, 그리고 월남 파병 유공자, 이분들도 모두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팩트를 확실히 알고 국회의원이건 구구 유튜버건 우길 걸 우겨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 발언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문합니다. 왜 안 까냐? 명단 왜 안 까? 그렇게나 자랑스러우면 명단 까야 될 거 아니야? 잘 보셨죠?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국회의원 때문에 이 구구 유튜버가 광주에 내려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확인도 않고 확증 편향에 빠져서 이상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납득이 가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아버지가 월남 유공자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셨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은 아니었고 월남의 노동자처럼 가 계셨는데 미군이 운영하는 트럭 뒤에 타고 가시다 떨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셔서 유공자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유공자가 되는 것은 저는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1도 없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유공자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박근혜 정부 그 유공자를 선정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공자를 선정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개인 신상에 의해서 법 아래에서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6.25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고 월남 파병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구나 저런 의원들은 사실 알지도 못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서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은 상식이 바로 서고
진실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분노는 어설프고 정의는 무력해지지 않았나. 무수한 거짓된 것들을 설파하는 극우와 그 극우를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특히 이 유튜브 정치판에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인의 품격,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선에서 과연 저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회에 들어가서 저런 망언들을 계속 하게 놔두실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